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받는 많은 질문들 중에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초보이신 분들이 꼭 알고 사용하셨으면 하는 주의사항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에센셜 오일이 붐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일을 사용하고자 하고 많이 찾아보시고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을 접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 에센셜 오일이라는 아로마 분야가 전문가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분야를 대중화로 가는 그 기점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이 에센셜 오일 자체가 대중화를 할 때 꼭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적정한 이제 교육을 받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사용하시면은 누구나가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매개체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사용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의사항들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꼭 인지하고 오일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에센셜 오일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브랜드의 오일들이 오픈되어 있어요. 향후에 더 많은 브랜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얘기만 풀어도 사실은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짧게 설명드리면 이게 100% 천연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에센셜 오일 회사들이 100% 천연, 올가닉 이런 라벨들을 붙이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0% 천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구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센셜 오일이 천연이다라는 그 기준을 보자면요. 예를 들어 꿀풀과의 라벤더 허브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라벤더는 정말 잘 자랍니다. 어느 환경에서나 잘 자랄 수 있는 허브이기 때문에 사막에다 갖다 심어도, 혹은 내가 오늘 화분을 사서 내 방에다가 들여놔도 굉장히 잘 자라는 허브예요. 근데 이 에센셜 오일이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원산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분들도 이 원산지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특히나 이제 대중분들이 이 원산지를 찾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라벨을 보더라도 이 라벨에 원산지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Made in USA, Made in 뭐 Germany, 혹은 Made in Europe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회사의 거점지를 표기를 해 놓은 거고, 그 허브의 원산지가 표기가 되진 않습니다. 그 원산지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 원산지를 오픈하는 회사들이 많진 않습니다. 그럼 뭘로 찾아보셔야 되냐면 학명으로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명을 보더라도 그 학명이 어느 나라인지를 잘 모르시죠. 이 학명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고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테라피스트들도 브랜드를 많이 선호를 해서 믿을 만한 브랜드를 찾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전문가이신 분들은 정말 좋은 원산지에 가서 그 추출하는 공장과 계약을 하면서 봐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 체크를 할 때 그 원산지가 정말 깨끗한 원산지인지, 여러분들이 원산지를 찾으려고 할 때 이 각각의 허브마다 정말 좋은 원산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을 만한 브랜드를 알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의 이면을 좀 더 볼게요. 정말 좋은 원산지,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그리고 불가리아가 좋은 원산지인데, 같은 산지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비료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등급이 틀려집니다. 자, 허브를 재배할 때 비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중금속에 관련돼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깨끗한 등급의 에센셜 오일이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깨끗한 원산지에서 깨끗하게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술적으로 그 케미컬을 지켜서 잘 뽑아내느냐, 이것 또한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브랜드를 설명을 해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천연의 이면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산지가 각각 다른 허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를 프랑스에서 갖고 오지만 전량을 갖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라벤더를 갖고 옵니다. 천연입니다, 둘 다. 근데 용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섞어버립니다.
원산지 섞음질인데요. 둘 다 천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천연으로 이제 오픈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리적인 케미컬의 퍼센테이지와 등급은 다릅니다. 근데 얘네들을 섞어버렸어요.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천연끼리 섞어버린 오일들이 인체에 접목이 됐을 때 충분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임상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시장이 두루뭉실하게 먹지 마세요, 환자가 쓰지 마세요, 임산부가 쓰지 마세요, 아이들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오일을 오픈하는 회사들조차도 이런 충분한 임상이나 근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쉽지는 않죠. 자, 요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에센셜 오일들의 라벨을 다 믿지 말아라. 두 번째로 주의사항은요, 에센셜 오일 사용하기 전에 패치 테스트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 패치 테스트는 모든 에센셜 오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액으로 발라도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라벤더나 코파이바 같은 이런 오일들은 괜찮습니다. 패치 테스트를 굳이 거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강한 오일들을 사용을 하려고 할 때, 혹은 이런 강한 오일들이 블렌딩 됐을 때 여러분들이 패치 테스트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패치 테스트는 귀 뒤쪽으로 해서 블렌딩된 오일 혹은 원액의 오일을 살짝 발라주신 다음에 빠르면 1, 2분 안에 반응이 뜰 거고요. 늦으면 1시간 정도 반응이 뜰 겁니다. 패치 테스트를 했을 때 만약에 과잉 반응이 떴다, 따갑거나 주변이 빨개졌거나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오일을 많이 희석을 하거나 혹은 다른 오일군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또한 안전한 오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라벤더나 티트리 같은 그냥 원액으로 써도 무난한 오일이라 하더라도 패치 테스트는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패치 테스트하는 과정에 문제가 떴다라고 하면은 바로 캐리어 오일로 중화시키면 트러블이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로 닦아내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캐리어 오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에센셜 오일은 점막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점막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눈, 코 속, 귀 속, 구강 점막, 회음이나 항문 같은 이런 점막 부위가 있는데요. 이런 점막 부위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써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많이 희석을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자극이 없는 정도로 희석을 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하거나, 혹은 그 주변으로 사용해서 그 환부에 스며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치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환부에다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원액을 다이렉트로 환부에 바른다? 정말 힘든 반응이 뜨실 거예요. 많이 희석하셔서 절대 자극이 되지 않는 퍼센테이지로 블렌딩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사고로 눈이나 이런 점막에 오일이 튀었어요. 엄청나게 따가우실 거예요. 그때는 물로 닦아내시는 게 아니고요, 캐리어 오일로 계속적으로 중화시켜서 닦아내셔야지만이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일을 사용을 했는데 뭔가 알레르기나 과잉 반응이 떴어요 할 때는 그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은 오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과잉 반응이다, 면역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꾸역꾸역 쓰시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오일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오일을 사용을 했는데 이 오일이 나한테 과잉 반응이 뜨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떴다면 그 오일 말고 다른 오일로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떴을 때는 당장 사용을 중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을 사용했을 때 올라온 트러블이나 어떠한 과잉 반응들을 다른 오일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오레가노를 사용을 해서 트러블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잡으려고 라벤더를 사용한다? 적합한 방법 아닙니다. 이거는 피부 스스로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고, 중화를 할 수 있는 캐리어 오일로 많이 희석을 하거나
과잉 반응들을 잠재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과잉 반응들이 완화가 됐을 때 희석을 많이 해서 다시 사용을 하신다거나 더 안전한 오일군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뭔가 오일을 복용하거나 발라서 내 몸이 힘든 상태일 때 다른 오일을 선택을 해서 그 오일로 그 힘든 반응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요, 몸 밖으로 다 배출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물 섭취와 배출을 해내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유통기한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에센셜 오일 원액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통하는 그 기간인 5년 정도가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원액의 순수한 에센셜 오일이라면 잘 보관하시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향의 노트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탑노트인 경우,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이런 탑노트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순수한 등급의 오일을 뚜껑을 따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 하더라도 오일이 다 발향돼 버립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 미들이나 베이스노트 같은 무거운 오일들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잘 되고 깨끗하게 사용하셨다라는 전제 하에서 끝까지 기간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에센셜 오일의 유통기한은요, 묵히면 묵힐수록 숙성할수록 더 좋은 오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굴꾼들이 피라미드를 오픈했을 때 제일 먼저 훔쳐가는 게 그런 황금 같은 것들이 아니고 무덤가에 있는 종기들, 에센셜 오일의 종기들, 에센셜 연고들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훔쳐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오일이 묵혀둘수록 좋은 오일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프랑킨센스나 미르 같은 오일들은 몇 년씩 묵혀두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천연의 원액 에센셜 오일들 안에 뭔가가 섞여지게 되면 유통기한이 정해집니다. 캐리어 오일을 섞는다거나 뭐 물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과 섞게 될 경우에는 1년 안에 사용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블렌딩을 해 놓으시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소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임산부나 뭐 당뇨라든지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혹은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분명히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분명히 병원에 가시게 되고 의사분들하고 상의하시게 되면은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답을 듣게 되실 거고, 가정의학이나 대체요법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곳에서 상담을 하셔야 그나마 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임상을 가지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에게 전문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오일군들을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안에 내 선택에 의해서 막 오일들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일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임산부들이라고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임산부의 컨디션, 몸의 상태, 가지고 있는 질환들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인지하에 가이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도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은 광독성이 있습니다. 요즘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레몬이나 베르가모, 라임, 오렌지 이런 오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햇빛을 받게 되실 경우에 이 갈변됩니다. 피부가 반영구적으로 갈변이 되기 때문에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름 시즌, 특히 여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블렌딩 안에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이 들어있다면 이 또한도 똑같은 주의사항이 접목이 됩니다. 자, 정확히는 UV 지수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형광등이나 혹은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도 오일을 바르시고 네일을 하실 때 UV등을 쬐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타버린다거나 화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노출에 의해서는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 더 포괄적이면 강한 오일이나 뿌리 계통의 오일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복용이거나 디퓨저로 발향하는 방법은 괜찮습니다. 발라서 그런 자극들, 빛에 의한 자극들을 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주의사항입니다. 노약자나 유아인 경우, 신생아 아이들인 경우에는 안전한 오일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용하는 그 퍼센테이지 대비 더 많은 희석률을 요합니다. 넉넉하게 5배 내지 10배 정도 더 희석하셔서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 보관 방법에 있어서는요, 빛과 열에 의해서 정말 빠르게 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셔야 되는데, 냉장 보관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데에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일 박스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여름 시즌에는 절대 차 안에 두지 않습니다. 차 안에 공기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내가 모르고 오일 박스를 뒀다. 그럼 얘네들이 밀폐되어 있지만 발향이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딱 열었을 때 굉장히 강한 향이 확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일은 빛과 열에 좀 조심해서 피하셔서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일 복용에 관련돼서도 주의사항 있습니다. 식약청 통과받은 이제 식용이 가능한, 복용이 가능한 에센셜 오일들은 복용을 통해서 많이들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가벼운 탑노트의 오일들은 무난히 편안하게 복용하셔도 됩니다. 데일리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오일들은 수시로 복용하세요. 매체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 오일들은 여러분들이 2~3시간 소변이나 땀이나 호흡으로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쌓이지 않고 과잉 반응이 뜨지 않습니다. 근데 미들노트나 베이스노트 같은 오일들은 몸 안에 축적이 되는 시간들이 좀 깁니다. 평균적으로 2~3일, 길면 일주일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일들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신다 몸에 과부하 뜰 수 있습니다. 그런 과부하가 떴을 때의 반응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는 길게 설명을 못하니까 패스하고요. 이런 불편한 반응들이 떴을 때 즉각적으로 복용을 중지하시고 다량의 물 섭취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배출을 해내시면 됩니다. 간이나 혈관에 돌아다니고 있는 오일군들이 배출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 몸은 편안하게 돌아올 테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반응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아가신다 하더라도 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휴식을 취하시고 물 섭취, 땀이라든지 소변 배출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외에 사실은 오일이 몸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작용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의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해올 때마다 그때그때 조절을 해드리면서 많이 완화될 수 있게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일 사용할 때 내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원치 않는 반응이 떴어. 그 얘기는 분명히 내 몸에 시사하는 게 다릅니다. 정말 천연의 에센셜 오일들의 사용에서 있어서 오일의 잘못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전문가와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핑퐁을 하시면서 가이드 받으시면 제가 정말 확언 드릴 수 있는데 정말 건강한 몸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예방적인 목적으로 우선순위 추천을 드리고요.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중의 근대 치료들이 그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인 방법으로 내가 충분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에센셜 오일을 우선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오일을 선택하고 사용하신다면 정말 좋은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는 건강한 몸 상태가 되실 겁니다. 자, 이에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혹은 오일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